안녕하세요. 민파파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여러분들이 밈코인을 사는 데 있어서 하는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거를 제가 완전히 이해하기 쉽게 일단 이미지적인 거를 알려드릴게요. 기초적인 거를. 그리고 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기초적인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스케치를 하고 있으면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이 덱스란 무엇이고 이 LP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그리고 풀, 그리고 스캔, 이더 스캔, 이런 것들, 개인 지갑, 이런 기초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덱스라고 하면은 탈중앙 거래소,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업비트에서 코인을 거래를 하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이런 데서 코인을 거래를 하는 거는 실제로 코인을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코인을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숫자들을 거래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먹는 거고, 그 포인트를 많이 먹는 사람이 그 포인트대로 환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존의 거래소, 기존 거래소라고 해볼게요. 이게 기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원화를 입금을 하잖아요. 원화를 입금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100만 원 넣으면 여기 100만 원 입금됐다고 뜨잖아요. 사실 이 돈은 실제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00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편해요.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포인트다. 100만 포인트를 100만 원으로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0만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이더리움을 사고 막 여기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그냥 포인트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사고 이더리움을 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10%를 얻고 20%를 얻고 수익을 얻잖아요. 그러면은 이 포인트가 110만 원이 되고 120만 원이 되고 120만 포인트가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은행으로 뺐을 때 120만 포인트를 그대로 120만 원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기존의 은행, 기존의 중앙거래소의 시스템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120만 포인트를 갖고 있다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비트코인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이것저것 거래를 잘해가지고 1.5 비트코인이 됐어요. 이거를 현금화 시키려면은 팔아가지고 은행으로 빼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화를 시키지 않고 비트코인 그대로 밖으로 지갑으로 여러분들이 빼게 된다는 거는 실제로 블록체인에 참여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까지는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끼리 약간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장부거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1.5 비트코인을 밖으로 빼는 순간 거래소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거래소에서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거래소가 여러분들의 코인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코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거래소가 전체적으로 코인을 그냥 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장부 거래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뺀다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 장부를 보고 1.5 비트코인 있구나 해서 자기네 회사의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지갑에 꽂아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가 기초적인 단계예요.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 계좌이체 해보셨죠? 계좌이체랑 똑같습니다. 그거는 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 설명드릴 거고,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기까지 그냥 이해를 눈으로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1.5 비트코인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은행으로 따지면 이거는 중앙거래소고, 은행이 파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못 빼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금으로 갖고 있어봐요. 은행이 파산하도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내가 잘 보관만 하고 있으면 평생 내 손에 100만 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실물이잖아요. 실물. 그래서 이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지갑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현금으로 돈을 갖고 있으면은 장단점이 뭐죠? 장점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누구 눈에 보이고 싶지 않다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현금으로 하면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죠? 보안 해치와 가족 보안. 여러분들이 도둑 맞을 수도 있어요. 이 100만 원을.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100만 원을 빼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은행에 도둑이 든다는 건 사실 우리 집보다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갑도 똑같아요. 잘못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면은 도둑을 맞을 수가 있는데, 이 관리하는 방법도 제가 최대한 관리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중앙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여러분들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뺐다는 거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빼갖고 왔다. 현금으로 빼갖고 와서 여러분들 지갑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래소에 갖고 있는 코인들은 실제 코인들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코인들이고 그냥 숫자로만 보이는 코인들이고, 지갑으로 실제로 넣어야 여러분들이 이게 비트코인이구나,
비트코인 내가 한 개를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실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갑에 코인을 실제로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금을 갖고 있으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포장마차에서 뭐 사 먹고 서비스를 받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돈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등가 교환이 가능해요. 바로바로 그죠? 등가 교환이. 지갑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들고 있으면은 그러한 활동들을 인터넷에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밈 코인을 산든지 뭐 개인 거래를 한다든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가 있어요. 단 책임이 뭐 잘못 거래를 하거나 밈 코인을 샀는데 뭐 사기를 당했던가 뭐 잘못 내가 뭐 불법 사이트나 뭐 사기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거 산다고 했는데 코인은 안 들어오고 내 코인만 없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책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본인 판단, 본인 책임이다. 그게 거래소하고 이게 다른 점이에요. 거래소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거래소에서 나오는 순간 진짜 이거는 온실화초에서 나온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려면은 다음 영상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갑이라는 걸 설치를 하셔야 되고 인터넷에 지갑이라는 걸 설치를 하셔야 되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코인을 집어넣는데, 자 여기서 덱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개념을 고안을 처음으로 한 회사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이더리움 들어보셨죠? 이더리움의 가장 유명한 점이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면 말을 들었을 때 스마트하다, 컨트랙트다, 영리한 스마트 컨트랙트, 영리한 컨트랙트 무슨 뜻이지? 근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키오스크 기능, 그리고 은행의 ATM 기기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이 기능들의 공통점이 뭐죠? 등가 교환을 해줄 수 있게 간단하게 기계가 처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더리움도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절대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떤 거를 지불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키오스크에 여러분들이 어떤 무인 커피 기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넣으면은 기계가 막 커피 만들어주는 막 그런 데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요새 사람이 없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기계가 움직이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5,000원을 결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카드를 넣어가지고 5,000원을 결제를 해야만 이 기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5,000원을 딱 결제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통장 그 카드에서 5,000원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5,000원이 빠져나갔어. 빠져나감과 동시에 여기서는 동시에 해주는 처리가 뭐죠? 기계가 커피를 만들어줘요. 커피를 줬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등가 교환이 완료가 됐잖아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해볼게요.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5,000원이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여러분들한테 주기 위해서는 5,000원이라는 절대적인 숫자가 여기 들어가야만 이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좀 더 비싼 원두를 쓰는 커피가 있다고 해볼게요. 비싼 원두. 근데 그거는 막 8,000원짜리예요. 8,000원짜리. 그럼 그거에 맞는 비싼 커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8,000원을 입금을 했을 때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기능을 블록체인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준 기술을 만든 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라는 건요, 그 돈을 찍어내고 코인을 만들어내고 이런 기능도 만들어냈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여기다가 찍어냈을 때 그거에 상응하는 것을 나한테 하고 8,000원을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엔화가 나오기도 하고, 8,000원을 넣어야만 엔화가 나오는 거죠. 자동기기니까 8,000원 넣었는데 뭐 800엔이 나왔다라든지 그런 거를 여기서 입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 사실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키오스크에서 이거 8,000원 넣었는데 어떻게 저 커피가 나오고 5,000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나오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썼을까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그런 것까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 그냥 편리하니까 쓴다. 그것까지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알 건 이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는요, 그 코딩이 다 돼 있어요. 코딩을 다 전문가들이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지금 가격 있잖아요. 이거는 뭐 250만 원이고 비트코인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 여러분들 지갑에 예를 들어서 원화를 가지고 있어요. 원화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비트코인 한 개를 사겠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한 개를 입력하면은 여러분들 원화에 여기 코인 몇 개가 필요한지 딱 나와요. 그럼 3천만 원어치의 코인일 거 아니에요. 3천만 코인이 여기에 딱 찍힙니다. 똑같은 그 가격에
0.5로 하면은 여기다 1500으로 찍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은 서로 등가 교환이 돼버려요. 이거는 취소가 불가능해요.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뭐 3천만 원, 내 지갑에서 3천만 원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안 들어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프로그래밍화 돼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면 와야 된다라는 게 와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여기 비트코인이, 얘네가 비트코인이 없어요, 잔고가. 근데 나는 하나를 사고 싶어, 그러면 애초부터 안 사줘요.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리가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오스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셨죠. 등가 교환이 가능하다. 이게 덱스 거래소를 이런 거에 착안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코인을 집어넣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3천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내 지갑에 3천만, 여기는 원화가 못 들어가거든요. 코인만 들어가니까, 지갑에는 코인만 들어가니까 3천만 원어치의 어떤 코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1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 1비트코인은 어디서 올까? 1비트코인은 어디서 올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업비트에서 이렇게 빼왔기 때문에 3천만 원어치의 코인이 있잖아요. 이 1비트코인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 1비트코인을 누군가 팔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덱스는 간단하게 ATM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ATM 기기. 여기에는 이미 수많은 코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을까? 좀 복잡한데 여기다가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ATM 기계에서 돈을 뽑으려고 하는데 ATM 기계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1,000만 원, 뭐 5천만 원, 너무 많은 돈을 뽑으려고 하면은 내 카드에서 5천만 원이 없어졌는데 실제로는 5천만 원이 안 나왔다라는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ATM 기계에 5천만 원이 예를 들어서 없다면은 내 5천만 원이 안 빠져나가고 기계가 스톱이 되겠지,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덱스라는 거는 ATM 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기기에 이미 이 수많은 코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 100 비트코인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진짜 1000개의 비트코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산다는 거는 여기서 이 덱스라는 이 기기 안에서 1 비트코인을 빼는 거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들어가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 1비트코인을 빼줄 테니까 너는 3천만 원어치 코인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등가 교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덱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갑이 있으면은 여기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고, 자, 그럼 밈코인을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 밈코인을 산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을 산다고 해보세요. 도지코인이 있고 뭐 시바이누 코인이 있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페페코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지갑에 3천만 원어치의, 이건 원화가 아니에요, 3천만 원어치의 코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한번, 여기도 밈코인이고 페페도 밈코인이고, 자, 페페랑 시바는 보니까 업비트에 있네. 근데 페페는 아직 업비트에 없어요. 근데 여기 덱스라는 곳에는 페페가 이미 있는 거예요. 거의 최초에 있는 곳이 덱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싸게 살 수가 있고 우리가 거래소까지 상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밈 코인을 구매를 하려면은 여러분들 지갑에 3천만 원이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3천만 원어치 사도 되고 1,000만 원어치 사도 되고 뭐 5만 원어치만 사도 돼요. 이거는 문제 없어요. 단지 여기서 수수료가, 구매를 하는데 수수료가 좀 들어갑니다. 예, 이거는 이더리움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BSC 체인이나 이거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3천만 원, 1,000만 원씩 5만 원어치만 구매를 하겠다 하면은 여기 그거에 상응하는 페페 코인의 개수가 여기 뜹니다. 페페 코인의 개수가 여기 뜨고, 5만 원어치에 사겠다 그러면 이거 5만 원, 5만 딱 입력을 하면 여기에 그거보다 더 작은 페페가 뜨게 되겠죠. 거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페페가 여러분 지갑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지갑에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ATM 기계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덱스 세계에서도 이 ATM 기계는 프로젝트마다 하나씩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ATM. 거래는 ATM 기계하고 지갑하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를 그냥 간단히 덱스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페페코인의 덱스라고 해볼게요. 페페코인의 ATM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프로젝트당 하나씩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페페코인은 최초에 여기다가 개발자가 만약에 1,000만 개다, 나는 페페코인 1,000만 개를 만들었다 싶으면은 페페코인이
1000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치가 있는 실제 코인을 같이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인들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게만 개발자들이, 이 덱스를 개발한 개발자들이 만들었어요. ATM 기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지 조각만 넣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개발자들 휴지 조각만 넣지 말고 이게 가치가 있게 가치 있는 코인들 같이 섞어서 넣어.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니까 여기서 보안이 생깁니다. 여기 들어있는 이 코인들을 풀이라고 해요. 이 풀에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코인들을 얼마나 들어가 있냐, 이거를 우리가 LP 풀이라고 합니다. LP 풀이라고 합니다. 1000만 개의 코인을 넣는데 나는 100만 원만 넣어 놓을게. 개발자가 처음에 100만 원만 넣지만 넣어놨을 거예요. LP 풀에는 100만 원만 들어가 있는 거다.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지금은 알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알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이거를 이용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계좌이체, 공인인증서 뭐 이런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또 하나 설명드릴 거는 보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개발자들이 처음에 ATM 기계 여기다가, 이게 덱스예요. LP 풀. 페페 개발자들이 여기 이거를 만들어서 덱스에다가 상장을 시킬 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만드는 걸 덱스 상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장이에요. 그냥 별거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거래소 상장 막 이런 거, 뒷돈 주고 막 뭐 상장시키면 대박 나고 이러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덱스에다가 상장시킨다는 거는 이 시스템에다가 우리 거를 넣어둔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이 페페코인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샀잖아요. 엄청 많이 샀어. 많은 사람들이 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안에 있는 페페코인은 줄어들고 돈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여기다가는 돈을 넣어야 페페코인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교환한 돈들이 많이 생겨요. 교환한 돈들, 이거 돈이에요. 실제 가치가 있는 코인들. 이 페페코인들은 이 사람들한테 나갔어요. 이 페페코인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사고 팔고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이 파란색이 많아질수록 페페 가격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보니까 덱스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코인을 만들어서 상장시킬 수 있고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개발자들에게 권한을 줘요. 조절 권한 장치를 줍니다. 조절 권한 장치가 뭐냐, 내가 페페를 넣었다가 이거 잘못된 것 같다 해서 이거를 조절을 해야 돼요. 여기다가 뭐 너무 큰 거래가 들어와서 이만큼 돈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너무 큰 물량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망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처음엔 너네들이 프로젝트 하고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컨트랙트, 그러니까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이걸 제가 간단하게 키라고 부를게요. LP 키, 열쇠. 그리고 너 주인장 노릇해. 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개발자들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돈을 다 넣어놓고 샀는데 이거를 이용해, 그러니까 열쇠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ATM 기계 열쇠를 갖고 있어요. ATM 기계 열쇠를 열어서 여러분들의 돈을 다 가져갑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페페코인은 있겠죠. 사람들이 페페코인 갖고 있고 여기도 페페코인 남아있는데 이 파란 색깔 가치 있는 돈은 이 사람이 다 가져간 거예요. 은행이 ATM 기계 만들었다고 해서 ATM 기계에 있는 돈을 다 뺏어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뺏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뺏어간 범죄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빼가 버려요. 이거를 우리가 러그풀이라고 합니다. 러그풀. 풀을 러그했다. 러그라는 건 이제 우리가 러그풀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장판 있잖아요.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장판 위에 사람이 서 있는데 장판을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우리 넘어지잖아요. 그 러그풀 했다. 그런데 이거를 못하는 방법이 있어요. ATM 기계가 있어요. 이 안에 돈을 집어넣었는데 여기가 열쇠가 있어요. 열쇠.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하도록 해놨는데 이 ATM 기계가 갈수록 이 돈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페페코인을, 여러분들이 휴지 조각을 넣어놨는데 사람들이 돈을 넣어가지고 휴지 조각을 빼가요. 그럼 여기에 돈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개발자가 이 문을 열어갖고 이 돈을 다 가져가요. 그럼 사람들은 휴지 조각만 갖고 있는 거잖아. 휴지. 그래서 러그풀을 여러분들이 당하면은 코인은 휴지 조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 보안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ATM 기계로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꺼내는지 안 꺼내는지 난 이거 불안해서 투자를 못하겠다. 열쇠로 이 자물쇠 빼가면 어떡하냐. 이 열쇠를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버려버리는 거를 요즘에는 다 하고 있고 우리가 진짜로 버렸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블록체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회사에서 우리 뭐 했다, 뭐 은행에서 우리 은행 뭐 문제 없다 라고 했지만 우리 실제로 볼 수 없잖아요. 블록체인은 이 행위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LP 그리고 주인장 노릇 이 두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이 첫 번째 작업을 해야 되는 게 LP를 버려야 돼요. 이거를 영영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지구가 멸망해도 할 때까지 이걸 열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프로젝트도 있어요. 너네 불안하니까 우리 LP 뭐 1년, 3년 영영 못 꺼내도록 블록체인에다가 가둘게 락을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락을 시키면 1년, 2년, 3년 동안 못 빼기 때문에 그 사이엔 안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또 있어요. 사실 이 주인장을까지 버려야 100% 이 ATM 기기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장 기기를 안 버리는 프로젝트가 꽤 있어요. 페페 같은 경우는 LP 주인장 이거 우리가 오너십이라고 하는데 오너십을 리나운스 했다라고 해요. 이것까지 버렸어요. 페페는 둘 다 했습니다. 페페. 근데 어떤 프로젝트는 이거를 락을 시켜버리고 주인장을 놔둬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LP만 락을 시키고 주인장은 놔뒀다 라고 했을 때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주인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ATM 기기를 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안전하게 작업을 했느냐가 중요하고 이것만 하는 프로젝트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해도 사실 그래요. 이 민코인이라는 거는 이거를 버렸냐 이거를 버렸냐 둘 다 그냥 안 버리고 다 갖고 있냐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양심에만 맡겨도 잘 올라가는 게 있고 둘 다 버려도 잘 안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참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고 둘 다 버린 상태가 가장 베스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덱스라는 걸 제가 방금 설명드렸고 이 풀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갑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한번 이용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완전 초보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안전장치가 LP를 번을 시켰느냐 락을 시켰느냐 그리고 중요한 게 오너십을 포기를 했느냐 리나운스 했느냐 이거는 이 두 가지는 블록체인 장부에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 방법도 제가 다 알려드리고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 두 가지를 다 안 하고도 제대로 하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러그풀을 하는 프로젝트들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안 하고 있다가 돈을 다 빼버리고요. 그럴 확률이 높다. 그리고 오너십만 갖고 있는데도 이거를 이 사람이 나쁜 짓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렇게 의심하면서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 나쁜 짓 안 하고 갖고 있으면 오르는 건데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설명드렸던 거를 실제로 업비트에서 해외 거래소에서 여러분들 그 지갑까지 가고 여기서 이제 덱스에서 밈코인을 한번 구매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